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남긴 건 뭔지 여당의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청문회 파행이다. 예. 뭐 이렇게 언론들은 평가를 하던데 결국 뭐 중요한 건 뭐 국민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그다음에 정책적 실력 모두 다 검증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님은? 그 이틀간 이제 청문회를 치르면서 예.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잖아요. 예. 함께 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정책과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합격점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부분 과반수 넘게 예. 잘했다라는 평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본회의 인준 투표인데 뭐 여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 인준 받는 거는 뭐 무리가 없을 건데 문제는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봐서는 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동의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야당을 좀 협조를 구하거나 설득할 그럴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어제 이제 뭐 청문회가 이제 마지막 그 질의가 있었는데 예. 거기까지는 못하고 좀 파행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터무니없는 자료 요구 그리고 뭐 신상 자료 요구 같은 경우인데 후보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그 후보 측에서 총리 후보 측에서 대부분 자료를 제공했고요. 예. 그 외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이제 그건 이제 아니다 하고 대부분 이제 후보께서 이제 구도로 해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어제 늦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차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정부가 일하도록 도와주던 거잖아요.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인선이고요. 예. 인준을 해줘야지 장관들도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트집을 잡고 또 뭐 정파적으로 가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앞서 여론조사 하나 언급하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어제 하루 국민 1,034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 무선 ARS가 99.2, 유선 ARS가 0.8 이렇게 한 조사인데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 54.9, 반대 40.4 이렇게 네. 조사됐고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파행이 마지막에 돼서 네. 청문회 자체가 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측면은 좀 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몇 점 주시겠어요?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책이나 예. 후보자의 역량에 가서는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90점 이상을 주고요. 예. 근데 이제 아쉬운 점 뭐냐면 이제 그 국민의 힘에서 예. 오로지 이제 네거티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모양이 좀 그렇다 예. 해가지고 그래도 한 7, 80점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95점입니다.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게 김민석 후보자의 이제 재산 문제거든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지출에 소득은 별로 없는데 지출이 너무 많다. 그 갭, 한 6억 정도 얘기하던데요. 네, 예. 예. 그 빈다는 부분. 이거 다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 소명이 됐고요. 예. 제가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저도 옆에 지역구입니다. 예, 김민석 그러시잖아요.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야 이분이 참 청렴하구나. 물론 이제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뭐 파고들면 뭐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예. 김민석 후보께서는 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15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해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좀 잘 나가는 총재 비서실장하고 그 엘리트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8살 때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가 돼가지고 그때 이명박 그때 후보랑 붙어가지고 아깝게 예. 석패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18년 동안에 이제 정치적인 이제 풍파를 예. 겪었죠.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학업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로스쿨 가고 또 중국에 칭화대 가서 이제 석사학위 받고 등등의 나름대로 학업에 정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 생활을 계속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 세비 외 수입 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있었고 빙부상 조의금, 예. 출판 기념을 2번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다 추징금 이렇게 하는데 납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미 언론에서 뭐 그동안 뭐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뭐 소명을 했기 때문에 예. 질의를 해보니까 그 이상 뭐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주진우 이제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뭐 특수부 검사도 아니고 너무 이제 후보를 그렇게 이게 뭐랄까 이제 뭐라 디테일하게 세운다 이런 말씀이세요? 하면서 예.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뭐 이제 유튜브에 그렇게 했는데 장롱 속 현금 6억이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남들이 봐서는 장롱 속에 딱 이 그림이 보이잖아요. 6억. 그게 아니라 수년 동안 5년 동안 축의금 받으면 이거 다 추징금 납부하고 또 이제 모아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렇죠. 썼다 이런 하고 말씀이신 거죠? 다 소진을 한 건데 예.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해가지고 예. 상당히 문제가 됐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공개 사과를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파행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의원님?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이제 말대로 하면 숫자는 다 맞잖아요. 네. 뭐 축의금, 부의금, 장모님 주신 거, 출판 개념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빈 6억이 다 채워지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게 김민석 후보자의 이제 말이고, 그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뭐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이게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마지막 질의 때 후보가 제출하려고 이제 이미 예. 내부적으로는 일단 준비가 됐었고요. 그래요? 근데 왜 그리고 제출 안 이제 하셨어요? 예. 이제 그 전제가 이제 국민의힘 예. 또 그리고 특정 의원의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이제 안에서 이제 논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나중에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김민석 후보자의 말, 주장뿐만이 아니라 그걸 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됐는데 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사과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그런 말씀이신 측면이 건가요?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음해를 하고 아까 장롱석 현금 6억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거의 검은 돈 악마화를 하면서 후보 측 입장에서도 상당히 수긍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후보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 간에 좀 이게 맞지 않았다라고 예. 좀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 시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네. 그 총리라든지 장관 인사청문 때에서 하던 그 수준보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더 선을 넘었다, 과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한도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예. 이보다 더 심했죠. 그 당시 한도 총리 같은 경우는 김앤장이라는 그 로펌의 고문이 있으면서 수십억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예적금 가입 내역, 부동산 금쟁거 거래 내역,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수많은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때에 비하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냈고 소명을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 전처, 자녀, 뭐 출입국 뭐 이런 거 기록, 자녀 성적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낼 수가 없죠. 그냥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상대 후보 본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외에는 대부분 소모했고 다만 아까 같은 그 말씀하신 거는 예.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프레임 그런 것에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 끝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뭐 그래 나는 저 당당하니까 뭐 봐라 하고 자료를 뭐 제출하시거나 공개하시거나 그럴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그거는 뭐 총리실이나 뭐 예. 후보 측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같고요. 그거는 예. 뭐 국민의힘이 이제 하기 나름이겠죠. 뭐. 그럼 역시 지금이라도 뭐 주진우 의원의 사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는 걸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그래요? 이제 예. 장롱석 현금 6억이라는 것을 이제 아마 이제 검색하지 유튜브 썸네일로 해가지고 다 그려놓고 그 이후로 페이스북에 또 그 전에도 글을 썼고요. 그 논리가 이제 뭐 쟁여놨다, 뭐 수억 6억 원을 쟁여놨다 해가지고 이걸 전국의 지역위원장 명의로 국회 앞에도 뭐 아마 여기 목동에도 그럴 겁니다. 현수막을 걸었어요. 예.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이렇게 비방하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마 당에서 예. 법적 조치를 할 거라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 그런 주진영 의원을 상대로 어떤 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청문회는 끝났고 저 국회 동의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니 이제 총리의 이제 취임하는 것만 남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세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제 총리가 되면. 일단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잖아요. 예. 지금 뭐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그리고 먼저 국민적인 통합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그 업무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 혼자 뛰고 있어요. 대통령 혼자 뛰고 G7 정상회담 갔다 왔죠. 오자마자 추경 30조 또 했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들 챙기고 있죠. 중동에서는 전쟁 위까지 갔었죠. 이런 상황에서 총리 조각을 해야지 예. 또 장관들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만약 임명되면 예. 아마 그 수석 최고위원과 당 대표로서 케미를 맞춰봤잖아요. 대통령하고. 네, 예. 그래서 대통령도 가장 이제 믿는 이제 총참모장 역할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예. 디테일을 아마 총리가 좀 잘 보좌할 거라 봅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가 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정치자금법 수사받은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 이 얘기도 하고 예, 예. 최근에 한 단체가 김민석 후보자 고발한 거를 검찰이 이제 사건 배당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 검찰이 왜 정치에 개입하지 이런 반응도 나오고 해서 혹시 총리가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 이게 시기가 확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던데 그건 어떠세요? 뭐 이제 뭐 후보께 뭐 이번에 뭐 그 국민의힘 쪽에 있는 시온이 뭐 프로 고발러더라고요. 예, 거기하고 고발을 자주 한다. 네, 예, 예, 고발을 예. 하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이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예. 또 검찰에서 수사 배당을 하고 이건 되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검찰 개혁을 뭐 하고 말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의 공약이고요. 예. 또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 공화국, 검찰 정권의 폐해를 국민들이 뼛속 깊이 느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검찰 개혁은 뭐 미룰 수 없는 도저히 뭐 타협할 수 없는 여지라 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국정 운영 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거기에 방점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 개혁도 여러 가지 국정과제 개혁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장관들이 속속히 이제 임명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이제 그럼 쭉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네, 예. 그 중에서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송미령 네, 예. 장관인데 네, 예. 유임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좀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송미령 장관이 이제 유임되고 나서 예. 그 당시 이제 원내대표단 그때 만찬을 대통령과 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예. 국무회의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처음 오자마자 국무회의를 몇 번 했잖아요. 예. 다른 이제 국무위원들은 꿀먹은 뭐 이제 말씀이 없으시고 예. 송미령 국무위원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현안이나 여러 가지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임했고 예. 또 일을 하겠다는 의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의식도 있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배려가 된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정부잖아요. 실용정부. 예. 제대로 일하는 그 인재들은 쓰겠다는 과감한 그 인재 등용의 바로미터를 보여줬다고 저 봅니다. 향후에도 뭐 이제 지금 조각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장관분들이 중요한 보직 같은 거 아직도 발표하는 데 많잖아요. 예. 뭐 추가적으로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아니 근데 그 지지층하고 또 이제 농민들 또 호남 의원들이 좀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층이잖아요. 호남. 그걸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세요? 그거는 이제 송미령 장관이 이제 농해수위 전체에 나와가지고 예, 어제요.
뭐 양고법에 대해서 거친 표현, 뭐 농망법이란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예.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향후에도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인사정책이나 여러 가지 통합정책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이 많을 거라 봐요. 그냥 좋은 사람 쓰다 보면 생각이 예. 다를 거냐. 그 차이도 예. 함께 포용을 하고 예. 물론 이제 송미령 장관이 이제 해야 할 몫이라 보는데 예. 그런 뭐 큰 문제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 농어민 쪽에 있는 분들도 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초기니까 한번 예.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했고, 근데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토요일 날 소환을 한 거고,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알았다 나가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거,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됐었고요. 예. 그동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왔던 행보나 특히 지난 그 뭡니까 석방이 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인가 보면 김용현 전 장관에서는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잖아요. 예. 그걸 봐서는 수계는 다시 그렇게 풀려 있고 장관은 이렇게 한다. 과연 국민들이 눈높이 봐서 이게 맞나, 이게 형평성 맞나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